안녕,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오랜만에 교환학생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데일리빈 채널이 몇몇 분야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환학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환학생이란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환학생이라고 하면 다들 대학생 가는 그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고등학교 유학도 교환학생으로서 갈 수 있는데요. 뭐 자세한 영상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고요. LTS 시험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다루는 영상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LTS에 대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LTS 시험을 완전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한번 알아보자고요. LTS 시험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짜잔!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요. LTS 시험이 무엇인지, 어디서 칠 수 있는지, 치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몇 번까지 칠 수 있는지, 몇 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아야 통과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교환학생분 한 명을 또 인터뷰해서 LTS 시험이 그 친구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기본부터 시작하자면 LTS 시험이 무엇일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LTS 시험이라고 하면 LTS, ELTIS를 줄인 게 이거를 우리는 한국어로 LTS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엇을 줄인 말이냐? E, English, L, Language, T, Test, I, International, S, Student. 해석하면 국제 학생을 위한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이 비슷한 시험으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토플이 성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플 같은 경우에도 TOEFL, T 테스트, O of, E English, F Foreign, L Language 외국인을 위한 영어 시험이고, 아까 LTS 같은 경우에도 국제 학생을 위한 영어 시험이었죠. 즉 시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토플이랑 LTS랑 비슷하다. 하지만 난이도는 완전 다르니까 그냥 어떤 걸 테스트하는 시험일까요? 하면 토플처럼 우리가 외국에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시험이고, 다만 토플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이런 수준에도 쓰이는 시험이라면 LTS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나오는 영어들이 9학년부터 한 11학년 정도까지의 미국 고등학교 수업에 나오는 영어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서, 우리 LTS 시험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서 영어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서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어를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그대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영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봐주는 클래스를 따로 듣게 하지 않고 무조건 현지인들이 듣는 수업에 그대로 그 영어 수업에 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 그 정도 수준의 영어 시험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TS 시험을 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영어 수준들은 미국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정도 했으면 LTS 시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이 잡혔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LTS 시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 하나예요. 어디에서 칠 수 있는가? 요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LTS 시험을 칠 수 있는 곳은 이제 LTS 시험이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만 거의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단에서 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F 재단을 통해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저가 처음 이제 EF 교환학생 관련해서 그 설명을 할 때 갔더니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한 이후에도 계속 점수가 나올 때까지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거는 토플처럼 내가 따로 어디 등록해서 그 시험 장소에 가서 뭐 정해진 날에 치고 오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환학생을 이제 보내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 가시면 그냥 시험 치고 싶다 하면은 뭐 우리가 이때 단체적으로 치니까 오세요 하던가, 아니면 그냥 따로 오시면 상담 받으시면서 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어디서 칠 수 있냐에 대한 답변은 뭐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고, 교환학생을 보내는 재단이면 다 그 시험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시험지랑 뭐 시험 파일들 가지고 있으니까 재단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은 따로 뭐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아까 제가 항상 뭐 토플로 예를 드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210달러, 뭐 요즘은 올라서 220달러인가 20만원 30만원 정도 내고 시험을 이제 등록해서 쳐야 되는데, 요거 딱 말씀드리자면 요거
요거는 무료입니다. 요 시험 자체는 무료예요. 왜냐면 그냥 재단에서 등록을 한 학생이든 아니면 이제 처음 와서 상담을 받는 학생이든 다 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입니다. 인터넷에 그냥 LTS 검색하셔서 뭐 다른 유학원을 찾아보시면 그냥 상담 오셨을 때 LTS는 치게 해드리겠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고요. 요거 때문에 뭐 이 시험을 친다고 해서 돈을 낸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맞다고 보고, 다시 정리하자면 시험 자체는 무료입니다. 또 다음 질문 중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셔요. 이게 뭐 재시험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요. 재시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험이고, 우리가 이제 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무조건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도 우리가 통과를 할 때까지 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뭐 저의 EF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시험이 없으면 가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 시험을 커트라인을 넘길 때까지 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까지 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원하는 만큼이고요. 재시험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면 네, 가능합니다. 커트라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종이 시험 기준으로 사실 LTS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LTS 2.0이라고 해서 온라인 버전의 어떤 것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선택사항이에요. 종이 시험으로 하든 온라인 시험으로 하든 요거는 재단에 따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F는 종이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시험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시험의 만점은 265점입니다. 커트라인은 222점입니다. 문제가 50개예요. 50개 중에 40개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개 중에 40개면 100%로 환산했을 때 80%, 즉 안정빵으로 80% 이상 정도 맞으면 커트라인을 265점 중에 222점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50문제라고 했잖아요. 각각 섹션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70분입니다. 1시간 10분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 섹션을 빨리 끝나면 그냥 끝나는 대로 바로 시험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풀어버리면 빨리 끝나는 대로 시험 시간이 단축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읽기랑 듣기 섹션이 있습니다. 읽기랑 듣기. 근데 듣기를 먼저 봐요. 자, 듣기 25분입니다. 25분 동안 듣기를 하고요. 듣기에는 24문제가 있습니다. 24문제요. 그 중에서 뭐 여기 차트가 있는데, 그림을 찾는 문항 4문항, 수학 공식에 대한 문항 4문항, 대화를 듣는 문항 9문항, 그리고 지문을 듣는 문항 7문항이 있습니다. 문항 종류별로 알려드리자면, 그림 찾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듣기 자료가 나와요. 그 듣기를 듣고 가장 적합한 그림을 고르면 되는 문항입니다. 보기가 아마 3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수학 공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한 사람당 입장권이 $10예요. 그랬을 때 총 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뭐 그런 자료들이 듣기로 흘러나오면 그런 간단한 수학들을 듣고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수학 공식 문제에는 나오고요. 대화 듣기랑 지문 듣기는 뭐 그냥 우리 한국의 그 영어 듣기 평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26문항이 있습니다. 즉 아까 듣기 파트 24문제, 읽기 파트 26문제, 24 더하기 26 해서 아까 50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4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기를 빨리 끝내면, 즉 45분 전에 끝내면 뭐 30분 만에 끝냈다 그러면 뒤에 15분은 굳이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한 시간이 45분이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휘, 독해, 그리고 그래픽과 차트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빈칸이 뻥 뚫려 있고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이런 게 나오고요. 이게 7문제. 그 다음에 독해는 약간 4문단 정도 되는 그런 지문이 있고 그거를 읽고 뭔지 찾는 문항이고요. 15문항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요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토플 읽기 파트랑 제일 비슷한 게 이 독해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난이도는 토플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쉽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쭉 생활을 하고 한국식 영어를 배우고 한 입장에서는 이 독해가 이제 수능 영어에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중학교까지 한 것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이지만, 연습하면 제가 지금 보잖아요. 완전 쉬워. 자, 마지막으로 그래픽과 차트 문항이 4문항이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그냥 그래픽 보고 대충 요거 있는데 찍으면 다 맞더라고요. 그래픽 여러분들도 다 볼 줄 아시죠? 차트 같은 거요. 막 파이 차트가 있어요. 50%가 요거고 30%가 요거고 20%가 요겁니다. 자, 이 중에서 뭐 가장 비율이 큰 것은 하면 50% 있는 거 딱 고르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몇 분짜리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효율적인지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장, 두 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LTS 시험을 친다는 것 자체가 교환 학생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교환 학생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재단에 당연히 등록을 할 거고, 재단에서는 이 LTS 시험을 위한 공부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EF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면 EF가 뭐 엄선한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들, 단어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험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뭐 재단에 EF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단어장을 뭐 딱 공부하라고 주시기 때문에, 아니 시험을 치는 우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어장을 나눠주는데 그거만큼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등록을 하시면 다 그 자료가, 그 단어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 단어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혹시나 내가 만약에 아직 재단에 등록하기 전이거나 그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구글에다가 LTS 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LTS 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요. 짜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네이버 블로그 요거 보이죠? LTS 시험 대비 어휘 준비하기 2탄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유학원하고 전혀 단 1도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구글에 쳤더니 메뉴에 나온 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여기 단어가 쭉 나와 있죠? 이야, 어려운 단어들 많네. 이렇게 많죠? 요런 단어들, 네,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블로그 보시면 뭐 1탄도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네. 옆에 보면 네, 이렇게 또 intersection,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세 번째 보시면 intersection, 교차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요 단어 실제로 제가 LTS 시험 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요 자료가 지금 굉장히 믿을만 하다는 자료가 증명됐죠. 실제로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니까 요런 거 보셔도 되고, 뭐 밑에 뭐 다음 카페 요런 데 올라온 것도 있는데 볼까요? 야, 여기 뭐 자료가 많네요. 지금 1, 2, 3, 4편도 있고 5편도 있고, 여기 단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요거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로마, destroy, desire, either, 뭐 이런 좋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또 준비하는 방법, 이제 단어 말고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아까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연습 문제가 따로 PDF 파일로 어디 막 짜잔 공개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LTS를 만든 그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프랙티스 테스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냐면, 이걸 한국어로 검색하면 안 되고 LTS 프랙티스 테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프랙티스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3년 전에 준비할 때도 요게 있었고,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잠깐 풀어봤는데, 저번에 제가 3년 전에 준비했던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본다고 해서 연습 문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년째 똑같은 문제를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Welcome to LTS Practice Test 이렇게 해서 뭐 주의사항 같은 게 나오고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LTS Practice Test에 제가 뭐 끝까지는 다 못 보여드리고 앞에 듣기 부분 하나만 같이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듣기가 얼마나 클리어한지, 이 듣기가 얼마나 클리어한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시험 난이도가 예상이 되겠죠. 야, 이 정도는 그냥 들리는데 하면은 여러분들 LTS 시험 분명히 쉽다고 느끼시고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들어볼까요? 자, 들어볼게요. Number 1. A. Write the answers on your papers. Write the answers on B. your paper. Discuss the questions with your partner. Discuss the question with C. your partner. Take everything off your desks. Take everything off your desks.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B입니다. 왜냐하면 discuss with your partner라고 했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딱 보시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하다랑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를 고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뒤에 안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촬영 순서가 좀 꼬였는데, 저랑 같이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죠. 어떻게 보면 한 살 차이인데 우린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무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의 경험만 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뭐 물어볼 거냐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몇 번 봤는지,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세 가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LTS 시험, 이제 우리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그 LTS 일단은 영어 단어를 엄청 외웠거든요. 네, 일단 영어 단어도 엄청나게 외웠고 또 그리고 다른 영어 공부 앱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걸로 영어를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EF 측에서 나눠주는 대포물 외워야 될 단어 목록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세 번째 시험 보러 갔을 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 질문 순서가 좀 꼬였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랑 그럼 몇 번 봤는지 요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네. 몇 번 봤습니까? 3번 봤죠, 3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말했듯이 LTS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6번을 쳐서 통과가 되든 10번을 뭐 10번 하는 사람 못 봤는데 제가 혹시 10번 하면 뭐 좀 많이 깨질 텐데. 근데 시험이 돈이 안 들어요. 이게 영상에서도 말할 건데 우리 재단에 등록하면 시험 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F가 지사가 뭐 서울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부산에 있고 부산에 뭐 하나 있죠, 부산에. 예, 그리고 광주인가? 예, 거기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 친구가 뭐 좀 멀리 살기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촌에 살아서 이제 이 친구랑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지사였는데 그 부산지사랑 이 친구 집이 또 멀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장 즉 우리 EF 센터까지 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신다면 예,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우리 교통비가 날아가니까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한 번에 테스트 하시면 뭐 궁극적으로 우리 예, 돈이 안 들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총 3번 봤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들은 말인데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EF에서 우리 등록하면 LTS 공부할 때 어떤 단어 외워야 되는지 자료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못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일단 떨어졌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떨어졌는데 거기 그 가면은 대기실 같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LTS 시험 지원자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그쵸? 근데 저는 세 번째 갔을 때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떤 그 여자 그 시험 치는 분이 네네. 어떤 그 종이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보니까 막 단어가 딱 쩌라락 이렇게 있는데 네네. EF에서 딱 나눠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물어봤죠. 저 뭔데 왜 저 뭡니까? 하니까 원래 주는 건데 저는 안 줬대요. 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친구는 3번 엄청 놀라하시던데. 그쵸 엄청 놀라셨겠. 자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이 친구는 총 3번을 쳤는데 3번을 친 이유가 왜 우리 EF에 이제 처음 등록하면 단어 외우고 오라고 단어장 같은 걸 줘요. 이제 그거를 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못 받다가 이메일로 줍니다. 이메일로 줘요. 못 받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3번째 다시 시험을 칠 때 그 단어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장 보고 난 다음에는 바로 통과하셨다고 하셨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거는 다 챙겨 주시겠지만 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나눠주는 생존. 그쵸 예. Survival business. 단어장 이제 혹시나 안 챙겨주시면 챙겨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다 챙겨주니까. 그래서 단어장이 헐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도 이제 단어장을 안 보고 2번 시험을 쳤다가 단어장을 보고 난 다음에 3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네 딱 압축으로다가 진짜 필요한 단어가 딱 나오거든요. 거기 그쵸. 진짜 단어 무조건 5개 이상 진짜 무조건 나오다. 그쵸 저도 기억나요. 필수예요. 예. 필수. 맞아요 예. 콕 집게 강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마이크로 핀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준비했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바로 단어장 잘 활용했다는 거고 몇 번 쳤냐는 꼭 못 받으시면 꼭 달라고 하세요. 맞아 그리고 그 세 번째 쳤다고 했는데 이 3번 친 게 기본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단어장이 못 받아가지고 3번까지 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단어장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한 번 혹은 2번 정도까지 쳤을 때 바로 통과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준비하는 사람들께 한마디를 하자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부산 근처에 거기 그 시험장 근처에 거기 그 딱 주차장이 있고 네. 자 시험하고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잠깐 얘기 더 남았어. 거기 그 맞은편 편의점 CU에 알바생 분이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잠깐만 잠깐. 시험 있잖아요. 시험 그 진짜 쉽거든요. 근데 그 단어장만 받으면 진짜 쉬워요. 단어만 외우면. 그러니까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EF든 뭐 다른 재단이든
어쨌든 그 뭐 단어장을 나눠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다들 시험에 나오는 단어고 도움이 되니까 나눠주는 거니까 준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나오는 단어가 뭔지 확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바빠서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시 강조하자면 단어장 꼭 챙겨라 요 말씀 하시면 할 말 없... 아오리 라멘이네. 맞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른 EF로 저랑 같이 다녀온 교환학생 친구가 EF LTC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약간의 팁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난이도는 저도 사실 특히 그 지문 파트가 맨 처음에 칠 때는 조금 어렵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생소하다 보니까 문법을 많이 한다, 독해를 많이 한다 라고들 하지만 완전 영어권에서 만든 시험을 치는 것은 한국에 그것을 치는 것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저는 그것에 오는 차이가 약간의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맨 처음에 가서 우리 쳤던 게 커트라인에 한 10점이 모자라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뭐 통과가 됐었는데 뭐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 편도 아니었고 적당히 뭐 내신 정도만 중학교 내신 정도만 한 정도였는데도 한 커트라인에 10점 모자라서 이렇게 그 다음 이후에 바로 통과를 했던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유학을 한 3년 정도 한 입장에서 이 LTC 시험을 다시 보면 3년 정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못할 시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LTC 시험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뭐 아직 재단에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은 지금 바로 관심이 있으면 일단 최대한 빨리 등록하는 게 뭐 요거 이번 영상이 취지인 LTC 시험과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교환학생 얘기 잠깐 하자면 교환학생은 빨리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배정도 빨리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LTC 시험에 관심 있으시다는 거는 교환학생에 관심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교환학생에 관심 있으시다면 빨리 우리 재단에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한 가지 팁이고 교환학생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디서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제가 다녀온 재단이 EF 재단에 한번 뭐 문의 넣어 오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설명회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회 정도 한번 참석하면은 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설명 들으실 수 있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한다고 해요. EF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학생과 관련된 영상을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학생 가기 전 학교 성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학교 성적 같은 거 몇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럼 교환학생에 선발되기 위한 기준들 설명하는 영상 준비해서 교환학생 관련된 영상으로는 그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제가 교환학생 할 때 찍었던 영상이나 그것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영상들 짜라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혹은 인스타그램 데일리빈 0짝대기03 연락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댕!